28번에 2번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잘못 28번에 2번 제가 잘못 설명드렸어. 예, 그죠? 네, 제가 잘못 설명드렸어. 자, 2번 읽어볼게요. X 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병에 대하여 을은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에 의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왜 그러냐면 점유자로서의 비용상환 청구는 아까 잘못 말씀드린 건데 제가 유치권 문제가 아니고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수정을 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아까 빨리 쉬는 시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 사람 누구죠? 임차인이죠.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점유자로서는 뭐 할 수 없어요?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은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누리 말씀드리지만 점유자로서의 비용상환 청구권, 점유자와 회복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자, 민사특별법입니다. 1번 다음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주거용 건물이어야 되는데요.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주거용 건물이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고요. 2번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꼭 임차인의 주민등록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아닌 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도 충분히 뭐가 인정이 돼요? 대항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2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 3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됩니다. 4번 저당권 등 어떤 권리도 없는 주택을 임차에 입주하가 전입신고를 했으나 얼마 후 저당권이 설정돼 서둘러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이 주택임차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등 어떠한 권리도 없는 주택이잖아요. 이 사람은 최우선 순위의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권을 갖췄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머지는 못 받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4번 저당권이 한개 설정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러면 한 개든 두 개든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어떻게 해요? 늦으니까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고요. 새로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좀 이따 또 사례가 나올 거예요. 2번입니다.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또 나와 있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이 길에 동일자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저당권보다 대항력을 취득할 시점이 빠른 거죠. 왜요? 이길날 0시에 취득하니까. 그죠? 따라서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에 관한 처분 권한을 중국조 이전받은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는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다시 말하면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3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제로부터
주택 임차인이 제3자로 보호받으려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3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의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뭐 했다는 말이 없어요? 등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매수인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제3자로서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보다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했대요. 그러면 주택 임차권보다 빠른 저당권이 있는 거죠. 이때는 경매가 이루어지면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므로 경락인에게 임차권으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 임차의 대항력을 구비한 다음에 임대인의 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했어요. 경매됐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경매가 됐으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겠지만 매매됐다 그래서 주택 임차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대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습니다. 다 1번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뭐까지 정확해야 돼요?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1번은 뭐죠? X죠. 2번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사람은 주택 임차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의 권리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신청했으면 아직 주택임차권자로서는 배당 신청 안 한 거예요. 주택임차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했으면 아직 전세권자로서는 뭐 하자는 거예요? 배당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우선 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분리하여 임차보증금 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의 양수입니다. 가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금융기관이 나와 있죠. 이 채권의 양수이 만약에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우선 변제권을 대위에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고요. 금융기관 문제는 좀 이따 또 나와요. 4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형 건물의 주거용 건물 용도 변경되는 일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임대차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해요. 언제를 기준하는 게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 시를 기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할 때 뭐였어요? 주거용 건물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야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지문은 5 맞는 지문이 됩니다.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다시 말하면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임대차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이죠. 자, 우리가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은 뭐냐? 전입신고로 봐요.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수리, 행정청에서 수리해야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통지서가 도달됐더라도 아직 행정청에서 뭐 하지 않았으면요, 수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좀 문제가 좀 길긴 한데 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하나같이 다 중요한 것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대하여 틀린 겁니다. 1번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첫째, 법인인 주택임차인이 LH공사거나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법인인 임차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법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뭐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금융기관이 아니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대행사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금융기관이면 우선 변제권을 뭐 할 수 있어요? 대행사할 수 있고요. 또 금융기관이면 주택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권도 뭐 할 수 있어요? 대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위에서 3번 문제에 3번 지문이에요. 3번 지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채권의 양수인은 주택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대의할 수 없다. 배당 요구할 수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이 보증금 담보대출을 많이 해줬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은행이 뭐죠? 직접 뭐죠? 우선 변제권을 뭐 하려고요? 행사하려고. 그래가지고 요 판례 때는 난리가 나가지고 뭐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개정을 해가지고 이러한 채권의 양수인이 일반인이 아닌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뭐 할 수 있어요? 대의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은행에서 또 뭘 요구했냐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구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거든요. 주택 임대차가 계속 갱신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한 8년이 지났어. 8년이 지났는데 계속 갱신되고 있는데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도 안 해요. 그러면 뭐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라도 보증금을 뭐예요? 찾고 싶겠죠? 그거는 안 된다고 입법적으로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주택 임차인의 뭐죠? 거주권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중요합니다. 2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주택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 변제권을 승계받으며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까지 맞아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여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대회에서 청구할 수 있지만 뭐는 할 수 없다고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건 꼭 기억해 두시고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실제로 3번은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작년부터 어떻게 해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두 가지예요. 법률구조공단에다 만드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대전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도 만드는 게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만드는 거는 필수적이에요.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에 만드는 그 분쟁조정위원회는 임의적이에요.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안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주택임대차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공주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맞아요. 둔다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 실질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뭐죠? 둘 수 있다예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두는 것은 뭐죠? 반드시 두는 거고 현재 있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뭐죠? 둘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안 수도 있고 선택사항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은 가입해버리세요. 그죠?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기정됐기 때문에 가입해버리고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틀린 것은 뭐죠? 2번이고 4번은 뭐 해버리세요? 가입해버리시고 읽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5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죠. 이 5개 집은 다 기억해 두십니다. 자, 1번 관할법원은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던 사람은 취득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3번이 답이죠. 왜요?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사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4번은 조심할 점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고요. 5번 소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임대인이 부담하고요. 요 5가지는 깨알같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이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순서가 중요한 거죠. 갑은 을을 채권자라는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무효 아파트를이죠. 그럼 옆에다가 이제 뭐죠? 메모하는 거죠. 맨 앞에 을 앞으로 뭐죠? 저당권이 설정됐고 갑이 뭘 취득했습니까?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죠. 아파트니까. 야, 기간 3년 기한을 임차에 거주가 있는 중에 무가 다시 병으로부터 금전을 대출을 받고 저당권 설정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병 앞으로 뭐가 설정됐죠? 저당권이 설정이 됐죠. 갑은 이사 오면서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는 병에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받았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그러면 갑은 즉시 인도받았고 주민등록까지 했는데 확정일자는 병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요 사례는 뭐죠? 하도 많이 했죠.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고요. 주택 임차권도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된다. 왜냐하면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요. 자, 소멸되면 배당을 받는데 을이 1순위고 병이 2순위고 갑이 뭐죠? 3순위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얘기니까요. 우리 수없이 많이 했죠. 그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답만 볼 건데 답은 뭐죠? 3번이죠. 병의 저당권 실행에 한 경우에 경락대금에서 갑이 보증금에 관하여 배당받지 못한 때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게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됩니다. 7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거 중요하죠. 전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조금 제가 문제를 변형했어요. 자, 기억 X입니다. 2기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돼요? 3기로 바뀌어야 되겠죠. 니은번 X입니다.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쌍방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되죠. 디귿은 맞죠? 리을번 임차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경우 X입니다. 고의나 뭐요?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죠. 미음번은 맞습니다. 자, 재건축 계획을 언제 고지하면 되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고지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디를 청구합니까?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면 되니까 미음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저게 전에 드렸던 문제를 어떻게 조금 변형한 거니까 아직도 이게 헷갈린다면 아주 정확히 정리가 안 된 거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8번입니다. 이건 제가 실수했어요. 보증금 1억이 아니라 그냥 보증금 얼마나 할까요? 1억 냅두고 월세를 500으로 합치죠. 500. 월세를 뭐죠? 500입니다. 월세가 500 하면 안 되겠다. 600으로 해야 되겠네. 그죠? 600. 월세는 뭐죠? 600만 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손을 봤어야 되는데. 자, 월세가 350만 원이 아니라 뭐죠? 60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이 얼마가 돼요? 7억이 되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로 한 건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보증금 1억에 뭐죠? 월세가 뭐죠? 600에서 월세를 350만 원이라 얼마로 바꿔요? 600만 원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첫째, 뭐를 인정해 줍니까? 대항력은 인정해 주니까 1번은 맞죠? 두 번째, 우선 변제권 인정해요? 안 한다. 그죠? 다시 말하면 뭐만 인정할 뿐이에요? 대항력만 인정할 뿐이에요. 따라서 2번은 뭐죠? X죠. 그 다음에 2기가 아니라 3기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번 맞고요. 4번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요. 5번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해 줍니다. 여기다 하나 좀 추가할 것은 뭐냐면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을 뭐 하잖아요?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죠? 뭐 또 보장한대요? 최단 기간도 뭐 되지 않아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재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못된 것인데 답만 볼게요. 3번이 답인데 재건축하려면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죠.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각 건물별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고요. 나머지 것들도 좀 읽어보셔야 되겠죠. 길긴 하지만 10번입니다. 다음은 집합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자 의무 위반의 효과를 설명한 것이 틀린 것은 1번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 각 구분 소유자는 그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요게 X예요. 요거는 뭘 꼬시는 거냐면 보존행위니까 각자가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꼬시는 겁니다. 자, 우리 집합건물법은 이러한 행위 정지를 청구할 때 관리인 또는 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라고 제한하고 있어요. 따라서 구분 소유자가 공동의 이익에 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누가요? 관리인 또는 집회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그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각 구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그죠? 관리인이 가가지고 아줌마 하지 마세요 했더니 뭐야 하니까 잽이 안 되더라. 그래서 회의해가지고 501호 아줌마가 쌈딱이니까 그 501호 아줌마를 보내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각 구분 소유자가 뭐죠?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11번입니다. 답이 뒤에 5번으로 되어 있죠. 그죠? 5번은 맞는 거죠. 공용 부분은 일체성을 띠므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지분의 처분에 따른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왜냐하면 대지사용권도 뭐가 있어요? 일체성이 있으므로 대지사용권과 구분소유권은 뭐 할 수 없어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니까 답을 5번에서 뭐죠? 4번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1번 체납관리부 중 뭐만 승계됩니까?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승계됩니다. 특히 관리규약으로 전부에 대한 체납관리비가 승계된다고 규정을 했더라도 그 규약은 뭐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2번 뭐는 승계되지 않습니까?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죠. 자, 이제 넘기셔서 12번입니다. 다음은 가등기 담보에 특이한 소멸원인 채무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자,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가등기 담보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1번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말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칙이죠. 2번 청산금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되냐면 본등기 전까지 돈을 갚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본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요. 따라서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의 경과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X죠. 가등기 담보권자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본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본등기 전까지만 돈을 갚으면 돼요.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돈을 갚아야 말소 청구할 수 있고요. 4번 또 예외죠.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선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할 때는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물론 5번 변제될 채무에는 무엇도 포함합니까? 이자도 포함이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13번 틀린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답은 4번이죠. 왜요?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니까요. 나머지 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토지에 관한 을에 대한 차용권 채무의 담보 목적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원리금을 변제하면 반환받기 약정했다. 그러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으니까 뭐죠? 양도담보고요.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2번입니다. 갑은 정산 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점. 3번이 답입니다. 약정도 시 위 토지 시가가 채권 원리금에 미달해요. 그러면요.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돼요? 채권액보다 더 커야 가담법이 적용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돈을 갚으면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당연히 뭐죠? 적용이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채권액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초과해야 가담법이 적용되므로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가담법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돈을 갚으면 담보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갑은 위 이와 같은 말소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 16, 17입니다. 자, 부동산 실명법이죠. 일단 15번은 뭐겠어요? 양자가 명의신탁. 16번은 뭐겠습니까? 삼자가 명의신탁. 17번은 뭐겠어요?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 보면서 유효한 명의신탁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 세 가지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일단 5번은 15번은 뭐죠? 양다가 명의신탁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줬다면 약정도 무효고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인데 따라서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 있는 상태이므로 갑은 자신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문제가 1번인데 자, 해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유효한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게 뭐죠? 해지입니다. 만약에 계약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1번.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이미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갑은 내 거니까 내놓으란 얘기로 2번 소유권을 이유로 뭐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죠? 소유권을 갖죠. 동의하시죠? 그죠?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은 그때는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인 거죠? 4번인 거죠. 왜요? 악의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병은 선, 악 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고요.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 무효이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이거죠.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매도인인 병에서 을로 직접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걸 우리가 3명이 했다 그래서 뭐죠? 삼자가 명의신탁 또는 뭐죠?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고요. 물론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뭐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매도인인 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상태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뭐하다는 거죠? 유효라는 점이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만 매매 계약이 유효함으로 갑은 병에 대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 상태이므로 갑은 자신의 채권을 이유로 을의 소유권을 뭐해서요? 대의해서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으면 그때 비로소 뭐 할 수 있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구나. 에이씨.
마음이 급해.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 16번입니다. 갑은 친구 을과 계약 명의신탁의 기자. 에이 젠장.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자, 저는 이게 3자 명의신탁이고 3자 명의신탁 넣는데.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위임까지 해서 수탁자인 을이 매도인인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단 말이죠. 약정은 항상 무효적이죠. 무효고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매도인이 선이면 등기가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가 있는데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2014년 갑은 친구 을과 계약 명의신탁 약정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명의 수탁자 을과 매매 계약에 따른 을 명의로 X토지를 이전해 줬다죠. 그죠? 그럼 결국은 요 매도인이 뭐예요? 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등기도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인가요? 병이 뭐죠? 소유권이죠.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때 갑이 병을 대의할 수는 없는 거다. 이 경우에 갑이 병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이유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뭐해서요? 유효해서잖아요. 갑과 병은 아무 관계가 없죠. 따라서 이때 갑은 병을 대의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죠. 1번 을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아직도 누굽니까? 병 거죠. 갑은 병에 대하여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3번 을이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해서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뭐죠? 동시행관계이므로 등기를 말소하지만 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거부할 수 있겠죠. 4번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정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점. 왜냐하면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 악, 불문하고 뭘 갖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뭐죠? 4번 거죠. 5번 을이 X 토지를 선의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을의 행위는 병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침행이죠. 아직도 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거니까요. 17번입니다. 2015년 5월경 명의신탁자 을과 명의수탁자 병의 약정에 따라 병은 매수인으로서 부동산 매도인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하였다. 까지 일단 끌어보면 자 일단 을과 병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을이 병에게 뭘 했습니까? 위임까지 해가지고 명의수탁자인 병이 매도인인 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에서 벽으로 뭐가요?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것도 뭐죠? 계약 명의신탁인 거죠. 이상하다. 내가 3자간 명의신탁 넣었는데 어디 갔지? 왜 다 계약 명의신탁이지? 옳은 곳을 찾으라고 합니다. 기억.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을과 병 간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소유권 자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특히 매도인이 선이면 병 등기 자체가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병이 뭘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기억은 뭐죠? X죠. 니은번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병은 갑에 대하여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악이면 병의 등기는 무효죠. 그 말은 요 병은 등기하고 있더라도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내가 준 돈 내놔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갑은 등기에 말소 안 해주면 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으니까 옳은 질문은 뭐죠? 니은번이 되는 거죠. 디귿번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아니고 리을번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을은 갑을 대하여 병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과 동시에 갑에 대하여 매수의 지위에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을은 갑을 뭐 할 수 없습니까? 대의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번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아, 괜히 기차표를 예매해놔가지고 10분만 더 해도 여유있게 할 텐데.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